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영세 사업자들에 대한 상거래 채권 전액에 대해 차질 없이 변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증권사들이 홈플러스 카드 대금을 유동화해 판매한 4천억 원 규모 전자단기 사채는 상거래 채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변제 대상에서 빠진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성나균 기자, 오늘 홈플러스 긴급 간담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본사에 나와 있습니다. 건물 앞에는 홈플러스 노조와 홈플러스 관련 금융상품 투자자들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홈플러스는 기업 회생으로 불편을 겪는 모든 관계자에게 사과한다고 우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 갖고 있는 것과 앞으로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일 현금으로 모든 채권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금융채권 상환이 유예되면서 금융부담이 크게 경감됨에 따라 현금 수지도 조만간 곧 개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협력사와 임대점주들께 지불해드려야 하는 상거래 채권은 순차적으로 지급해드리고 있으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두 지급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산 유동화 전자단기 사채 등 금융투자 상품을 상거래 채권으로 인정하는 방안은 빠졌습니다. 대신 거래 내역에 대해 정확히 신고하고 그에 따른 판단은 법원에 맡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투자자라는 단어를 채권자로 수정한다고 현장 공지했는데요. 기업회생으로 인한 미상환 잔액이 4천억 원이 넘어가지만 여기에 투자한 개인들은 우선 변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체는 전국 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을 기초자산으로 두고 있습니다. 만약 홈플러스가 카드 대금을 갚지 못하면 그 손실은 오로지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홈플러스의 회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변제 후순위 투자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네. 이 대주주 MBK 파트너스가 법정 관리를 신청한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 이걸 놓고도 의문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을 살리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엑시트 전략이냐, MBK 측 입장도 나왔습니까? 네, 일단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이 간담회장에 나와서 기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했습니다. 최근 제기된 각종 논란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갔는데요. 대부분 원칙적인 내용에 그쳤습니다.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최대한 논란의 여지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시장에서는 MBK가 홈플러스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의 답변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부도를 막고 회사를 정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길은 회생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주주사로서는 저희의 주주로서 권리를 내려놓고 최대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MBK 경영에 대한 의구심에 대해서는 지난 1년간 객수와 매출 모두 증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는 6월 3일까지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홈플러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MBK가 추가적인 자구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홈플러스 인수 시 활용한 펀드를 운용해 그동안 1조 원 안팎의 보수를 챙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홈플러스 본사에서 한국경제TV 성나균입니다.